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27일에 한양대와 건국대 등 일부 대학에서 수시 모집 논술고사가 치러졌습니다. 논술의 난이도는 대체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수능 우선 선발 방식이 폐지되면서 단국대나 한양대 등 일부 대학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서 이 수시 모집에서 논술고사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각 대학의 논술의 난이도가 높지 않을 경우에 모의 논술고사를 좀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의 분석을 충실하게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학생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꽃보다 상담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자고등학교의 박문수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7월 2016 대입에서 여전히 전형 간소화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준비가 간소화되어 있다고는 좀 보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많은 준비를 학생들이 유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시의성이 있는 준비를 꼭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1학년 때 해야 될 것들, 2학년 때 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를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기에 맞는 준비 저희가 오늘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합격이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실 분이십니다. 진학계의 나폴레옹 백승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UA 중앙교육의 평가실장 백승한입니다. 수능은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또 도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 성적은 한 번 실패하게 되면 평생 여러분을 꼬리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되죠.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중간고사에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고의 전략을 세워주실 지략가십니다.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입니다. 앞서 두 분 선생님들이 입시 전형을 잘 이해하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신 성적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무림고수가 되기 위한 이 영화에도 보면 항상 그 기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몸 만들고 뭐 이렇게 생활 잘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일단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갖는 거 이게 모든 시작의 모든 그 준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10월 22일 수요일까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예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수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는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TBS 토요 미니 특강이 있었는데요. 윤신혁 선생님께서 인문 논술 특강을 해주셨어요. 어떠셨나요, 선생님? 네, 한 1000분 좀 안 된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이번 주부터 이제 논술 시험이 시작이 됐는데, 지난 토요일 날 했던 특강이 A+ 답안 작성법입니다. 네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B 정도 수준의 답안을 쓸 때 A+ 답안 어떻게 쓸 건가, 이거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모두 만족하고 가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TBS 토요 미니 특강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학생입니다. 교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자신에게 유리한 정형과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 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학과 학과를 가는 게 좋을까요? 하고 궁금해하고 있네요. 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어떤 과목의 교사가 되고 싶은가요, 우리 학생? 저는 국어랑 사회예요. 그래요. 국어나 사회 과목을 좀 좋아하나 봐요.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백승한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백승한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준비해온 전형에서 어떤 전형이 지금 제일 많이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까? 저는, 논술은 학교 방과 후 수업을 조금 들었고요. 네. 대부분은, 학생회나 활동하면서 입학사정관제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한 내용들, 특히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우선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게 되면 1학년에서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등급이 국어가 1.33등급, 수학이 1.33등급, 그리고 영어가 1.67등급, 사회가 1.5등급, 그래서 이제 평균 등급이 1.37등급입니다. 네. 그 내신 성적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제 국어가 1학년 때 2등급에서 2학기 때는 1등급,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1등급으로 좀 점차 상승을 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 1등급에서 2학기 때는 2등급으로 좀 하락을 했고 다시 2학년 때는 1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제 향상 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게 되게 볼 경우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6월 달 같은 경우 국어는 2등급, 수학은 2등급, 영어 3등급, 윤리와 사상은 3등급, 사회문화는 1등급을 받아서 평균 등급이 2.25등급으로 보여지고요. 네. 3월과 6월 달 거를 비교해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3월 달은 시험이 좀 더 잘 봤는데 6월 달에 성적이 좀 더 하락을 했습니다. 네.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6월 달에 떨어졌고요. 수학은 그대로 2등급을 유지했고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성적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을 보시기인데요. 이제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1학년에는 이제 총학생회 문화부 차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도우미, 그 다음에 각종 스포츠 클럽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스포츠 클럽의 소개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는 이제 역사 탐구반도 했고, 2학년 때는 시사 탐구반, 이제 봉사 활동에서는 약 70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방과 학습이 약 300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상 내역을 보게 되면은 이제 2013학년도 1학기에 교과우 수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교내 토론 대회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시대에서도 역사 부분에서 2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1학기, 2학기 교과우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UCC 제작 발표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이제 기말고사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이제 국어와 과학 과목이 되겠고, 그다음에 2학기에도 우등상, 그리고 또 교내 토론대에서도 공동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1학기 때는 교과상을 사회문화에서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희망대학을 보시게 되는데, 이제 희망대학은 첫 번째가 1지망이 서울대 국어교육과와 사회교육과, 네. 그리고 2지망이 서강대학교 국어국문전공과 사회전공, 그리고 3지망이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와 사회학과를 지원하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님 그 교과 성적이 좋은데 성적이 점점 상승세에 놓여 있다는 것이 더욱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백성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이제 먼저 교과 성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1학년 때 성적보다 2학년 때 성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제 잘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부족한 게 영어와 사회교과에서 다른 국어와 수학보다 약간 등급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은 모의고사 성적은 3월 달에는 그래도 성적이 꽤 우수하게 나왔는데 6월 달에 성적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내신 성적과 비교해 볼 때는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내신이 성적이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비교과 분석을 보시게 되면 비교과에서는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다양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교내 활동에 정교 학생의
문예부 차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각종 동아리 활동, 그리고 특히 더 주목할 것은 이제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했다는 것이 학생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다양한 교내 활동이 상당히 장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완할 점이 있는데, 이제 먼저 모의고사 부분에서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이제 모의고사 이제 수능과 가장 관련된 과목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내신 성적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학생도 예상했는데, 논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와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의고사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수능에서도 상당히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에 관련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관리는 이제 비교과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좀 더 충실히 하고요. 특히 이제 교내 활동 중에서도 이제 교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봉사 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교내 활동이 아닌 개인 봉사 활동을 좀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과 성적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 때 좀 필요합니다. 지금 1.37 등급 정도가 되는데 조금만 더 향상하게 되면은 이제 학생이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교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한 학생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신 성적도 관리를 하면서 수능도 잘 준비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서울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교내 활동 및 교과 관련 수상 경력이 정말 많습니다.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시에 내신이 2% 부족하다 나왔는데요. 더 열심히 정시 지원 시 수능 성적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6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60m쯤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60%라는 것은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준비 정도를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백성 선생님, 우리 학생한테 이제 60%란 60m라는 점수를 주셨는데 이유, 그리고 우리 학생한테 가장 적합한 전이 어떤 전인지 좀 진단을 좀 해주시죠. 예, 60m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합격률 60%가 아닌 건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고요. 이제 지금까지 준비해온 기간이 60%까지 완성이 됐다. 네. 그리고 나머지 1년 정도가 남았는데 나머지 1년 동안에 40%를 채우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에게 적합한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고요. 네. 2순위는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논술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고려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지금 1순위로 나왔고요. 지금 순위별로 진단을 해주셨는데 각 전형의 특징과 또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내신 성적도 포함이 되겠고 비교과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내신 성적이 점차 향상되는 모습, 지금 현재 학생의 모습이 되겠죠.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훨씬 더 입학사정관 선생님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어교사와 사회교사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국어와 사회교과 과목에 대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더 우수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비교과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사는 이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좀 투철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 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금 현재 학생이 1.37 등급 정도 됩니다. 물론 아주 나쁜 성적은 아니고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점수가 높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영어와 사회 교과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채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과 교과 그리고 논술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논술이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해마다 보게 될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시험 자체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약 50%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다음에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을 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선생님도 가장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을 좀 살펴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입니다. 2016학년도 기준입니다. 얼마 전에 2016학년도 기본안을 발표를 했죠. 그 기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먼저 국어교육과는 5명, 그리고 사회교육과는 6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학과는 모두 다 이제 4번 계열이기 때문에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개 영역에서 2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균형 선발은 이제 각 학교에서 2명씩을 추천받아서 지원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상당히 좋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해마다 지역균형 선발에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약 1.3등급 이내에 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조금 더 올려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개 영역에서 2등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서울대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어교육과에서 10명을 모집하고요. 사회교육과는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류심사 50, 면접 및 구술 30%, 그리고 교직 적성 이성평가가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1단계 서류심사를 통과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일반 전형도 마찬가지로 내신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약 1.5등급 이내에 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지금 어느 정도가 됐으니까 이 성적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내신 성적 관리를 좀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희망하는 서울대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좀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 또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했는데 앞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교사가 되려면 어떤 대학과 학과로 가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예. 교사가 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사범대학에 이제 입학하는 방법과 그리고 일반 학과에 입학을 해서 교직 이수를 하면은 이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범대학은 뭐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학과 예를 들면은 이제 학생이 국어 선생님과 사회 선생님 되고 싶어서 했으니까 국문과와 사회학과를 예를 들면은 국문과와 사회학과를 진학하더라도 그 대학에서 교직 이수 과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네. 교직 이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또 대학원을 또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과 선택에 있어서는 이제 학생이 국어와 사회 교사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교과 영역을 살펴볼 때는 이제 수상 기록에서 사회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어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학생이 내가 국어와 사회 교사 어느 쪽이 나한테 적성이 더 맞는지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의 진로나 적성 같은 걸 다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까지 들어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질문까지 답변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목표를 정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한 목표 등급과 추천 대학도 좀 짚어주시죠. 예, 먼저 목표 등급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표 등급은 아까도 잠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경우에는 대다수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개 영역에서 2등급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학생이 본 모의고사는 재학생끼리 응시한 것이고 실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시험 봤을 때는 재수행도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모의고사 성적이 3개 영역에서 5등급 정도, 합이 5등급 정도가 된다면은 아마 여러 학생이 원하는 희망대학의 목표 등급까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여러 학생이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 경우 이제 수시 지원 범위가 상당히 축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에게 이제 추천한 전형에 대해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려대학교 학교당 추천자 전형입니다. 2016학년도 기준이고요.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8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심사인데 학생부 교과가 80%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20%죠. 내신 성적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고려대 학교당 추천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서를 한 학교당 4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 추천 인원에 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수능 최장력 기준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2개 영역에서 4등급합을 4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이 되겠죠. 그래서 국어교육과는 13명을 모집하고요. 논술이 60%, 학생부가 40%입니다. 그러니까 2015학년도하고는 약간 바뀌었습니다. 2015학년도는 교과가 높았지만 2016학년도에는 논술 비중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개 영역에서 각각 2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 전형입니다. 2016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인문과학 계열, 여기 이제 국문과가 포함이 되겠죠. 110명을 모집하고요. 그리고 전공의학제로 사회학과에서 1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고 서류 전형 100%로만 선발하고 있고 그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학생? 좋아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그래요. 아직 그래도 1년 정도 시간 남아 있으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에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목표 대학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선생님 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교사를 희망하고 있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에게 맞는 전형은요, 1순위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는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3순위로는 논술전형입니다. 목표 등급으로는 3학년 1학기까지 국어 B, 수학 A, 영어 영역을 등급합 5 이내로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고려대 국어교육과를 학교장 추천 전형과 논술 전형으로,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과 사회학과를 성균인재 전형으로 추천합니다. 교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대입에서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